자, 이제 오장 디펜스 시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했습니다로 했네. 함께하고 있습니다로 해야 되는데 가끔 시제도 헷갈리고 큰일입니다. 자, 뭐 시장 전략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시장 움직임이고 뭐 똑같은 얘기여서 식상하긴 한데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부터 네. 시장 전략을 먼저. 네, 일단 뭐 시장 전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6월 달을 기대하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좀 올라서 어떤 유럽의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인도 관세 협상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관망세일 것 같고, 네. 저는 6월 달 기대하는 게 이제 다음 주 대선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25일이 제가 볼 때 가장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6월 25일? 네. 왜요?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관찰 지정국에 올라가냐 마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관찰 지정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1년 뒤에 이 MSCI 그 선진지수 편입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마는 건데, 네. 어쨌든 거기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에 이 외국인 수급은 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봐줘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좀 재료가 없었는데 6월 3일 날 대선 지나고 그다음 6월 25일 날 이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꽤 커졌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5월보단 6월을 좀 보면서 어떤 그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면서 종목으로 좀 대응하자. 예,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정치 불안에 전국 불안, 뭐 헤더도 없고, 물론 이제 대선을 치러 봐야지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그들도 지켜볼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낮아지고 있고, 뭐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특히 유독 좀 더 많이 깎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거기에 시장 지표들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 매력이 있겠나. 근데 이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은 좀 지난하고 고단하지만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잘 되겠죠? 네, 일단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면 그때부터 이미 바닥은 지나서 반등의 시작이죠. 그래서 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쨌든 기존의 여러 가지 악재들은 희석하고 정말 좋아지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죠. 새로 출발해서 무언가 좋은 뉴스들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 반등의 이유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오늘만 좀 집중하면 주목해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좀 주목해볼 포인트다. 그러니까 살 사람 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줄어서일 수도 있고 매도가 줄어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래가 전일 뭐 거래가 좀 많긴 했지만 반토막이에요 지금.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가 반토막인 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어떤 의미일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곡점이 올 가능성도 있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어저께 동일하게 매도가 나오다가 하루 만에 또 반전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느 방향성은 모르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면 지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종목의 이동이 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조정인지 그 거래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도 이제 일정을 하나 언급드리면 6월 13일 날 기점으로 밸류업 지수가 바뀝니다. 밸류업 지수 처음 선정할 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야 이게 밸류업이라고? 라는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었는데 밸류 없어 지수.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 밸류가 없잖아요. 밸류를 재산정하자라고 밸류 업사이드를 주창했지만 밸류 자체 다 없어지고 없어 지수가 됐다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좀 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전체 기조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업종 대표주 갖다 꽂아 넣을 거면 코스피 200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6월 13일 날 종목이 바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다 신고가로 가는 그런 양상들.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저는 뭐 지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량 감소.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전문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냐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매수가 더 붙으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자리는 지금 2달 동안 지금 10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 단기간에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조선업과 이 원전업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어제 보면 한수원이 지금 또 오클로하고 지금 미국 오클로하고 지금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가 이제 미국의 3대 SMR 기업,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일 파워하고 테라파 공급하고 있는데 S에너지 지금 오클로까지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미국의 SMR 기업은 다 두산 에너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한 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춤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절반은 좀 수익 실현 하실 때 네.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네,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약간 뭐 미들급 중대 형주에 속하는 기업의 시세가 이렇게 강한 거는 한 번에 꺾이지는 않는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자, 아스코가 뭐의 약자인가 이게? 찾다가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뭐 암학회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임상 종양학회인데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2025 뭐 여기에 관련된 포인트가 뭔가요? 혹시 김종현 사 파악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결국은 지금 전체 이 제약업계의 트렌드를 보면 그 1단계 항암제, 뭐 1단계 이제 자궁증 치료제 이런 거에서 2단계, 3단계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나중에는 컴바인으로 복합제,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항체에다가 이거저걸 붙여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DC 같은 것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떴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술 발전,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임상 실험들을 여러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큰 하나의 이제 돌을 던져놓은 상황이어서 네. 약가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약들이 줄줄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임상 발표들이 나오는데 과연 약가는 뭐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뭐 벌써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페아마케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지수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게 되면 그 이벤트에는 관심이 확 쏠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그런 학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방금 이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스코. 이게 이제 그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다른 거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임상 후기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항암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 어떤 판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항암제 기업들이 어떤 뭐 기술 결과라든가 아니면 임상 어떤 중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따로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랑 그냥 뉴스랑 나온 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이런 3대 암학회에서는 지금 이번에 암학회 같은 경우도 매년 전 세계 120개국에서 400개 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회에서 인정받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전에 또 초록 발표가 있는데 그 초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임상에 대한 어떤 좀 그 이 중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나왔던 임상인데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또 좋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어떤 그 임상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임상 1상만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술 이전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태호진이 오늘 좀 그래서 반등하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약가 인하 재료라든지 또 그런 노이즈 네.
기업은 제가 까먹었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과도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좀 과도해서 살짝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 약가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머크에서 이제 그 판매하는 약에 대한 어떤 네. 약가이나 우려감인 건데 네. 머크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게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SC로 전환됐을 때 그 SC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25%가 절반만 SC로 전환된다고 한다면은 10몇 프로에 대한 약가이나가 되는 거라서 네. 정말 약가이나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또 약가이나라는 것은 어떤 그 두 개의 어떤 의약품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임상 효과가 나오면은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번 그 학회를 통해서 키트루다 SC의 또 그 지금 10월 1일로 지금 확정이 됐지만 네. 그 출시 날짜를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거고. 좀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게 워낙에 이번 연도에 또 어떤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번에 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이중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또 유한양인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데이터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아마 시작할 때까지 그 기대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항암제에 대한 어떤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AI 플랫폼이 들어가서 항암제 개발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로슈라든가 이런 대규모 빅파마 기업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하다가 AI 플랫폼을 도입해서 분석 자체를 AI 솔루션으로 한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AI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또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은 이번 학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어떤 그 전문 기관들 통해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수익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종목도 그쪽에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자, 근데 김정일 회사님 이 제약 바이오라고 쳤을 때 바이오와 시장은 약간 시소처럼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눌리면은 바이오 쪽이 올라가는 경향. 뭐 어차피 다 모르니까 뭐 그냥 기대감으로 뭐 일단 이렇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다 들어보면은. 네. 네, 근데 지금 뭐 관련된 소식이 나온 종목군들이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 이전부터 조금 들썩이다가 실제로 이벤트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작년부터는 확연하게 바뀐 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앞전에 확실하게 그 본 게임에 진출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실제로 이벤트가 열리는 구간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지금 유한양의 자회사인 이뮤논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든지 또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뭔가 결과물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르죠. 그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경향상 봤을 때 좀 전에 그 매니저님 얘기처럼 그 이전에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가 실제로 결과물을 보고 진짜 좋으면 뭐 그때 더 가는 거고 만약에 뭐 예상했던 정도라면 뭐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지금 뭐 관련된 종목 너무 종목을 확산하시기보다는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뭐 트레이딩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 정도는 최근 시장의 종목 장세 성격상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얘기는 지금 뭐 추가로 들려오는 얘기는 없죠. 동남아시아에 뭐 얘기가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도 뭐 비상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나온 상황이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걸 몇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이제 뭐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을 때는 치사율만 그렇게 막 중증으로 높아지는 데이터만 아니라면 사실 네. 풍토병화 물론 굉장히 그거를 뭐 별거 아니에요. 하지는 않아요. 그거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제 치사율을 보면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노년층에서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온 국민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관련주도 좀 올라가다 뭐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어쨌든 이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떤 그 코로나 방역에는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주변에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좀 말랑말랑하게 엔터테인먼트. 아까 이제 좀 가시적이지만 그 대한민국의 매력을 뽐내는 해외의 상징성. 대한민국 그러면은 해외에서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컨텐츠죠. 그 컨텐츠의 또 그 상징은 또 BTS 완전체 뭐 얘기도 막 나오던데 하이브도 사실은 논란이 많고 뭐 참 어렵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텐센트 중국 텐센트 뭐 SM 얘기가 또 들려오던데 그건 매번 들려왔던 얘기이긴 하고 엔터 쪽은 좀 어떨까요? 6월 네, 일단 뭐 빅4가 다 지금 신고가이거나 엔터 빅4 네. 그러니까 JYP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한번 크게 들이맞고 6만 원 아래까지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개 들고 올라오면서 뭐 빅4 중에서는 SM도 거의 신고가 영역, 하이브도 거의 신고가 영역. 그다음에 YG가 이제 가장 탄력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고점에서는 조금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이고 크게 꺾였던 JYP도 이제 뭐 V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V자 육박하는 반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이 딱 시즌이잖아요. 네. 여름 시즌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도 조금 뭐 회복되려고 하고 대선 국면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을 찾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거보다도 국내 공연보다 이제 해외 가서 직접 공연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투어, 남미 투어 돌면 200만? 그러니까 모객 수가 2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한 사람당 뭐 한 15만 원 정도 치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뭐 3천억 단위니까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돌죠. 그다음에 이제 BTS는 6월 초를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체가 모입니다. 네. 6월 10일이니까 제 날짜는 정확하게 뭐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쪽. 네. 네, 그 정도의 이제 전체가 모이니까 지금 뭐 BTS는 얘기 나오는 게 또 조단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BTS가 공연을 돌면 아. 음원 수익이랑 공연 수익까지 해서 이제 조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관심을 이렇게 가지셨다면 작년에 정말 주가가 쌀 때 그때 사셨어야 되는 거고 네. 지나놓고 보면. 지금도 물론 더 오르긴 하겠지만 과연 지금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을까는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엔터 4사에 대해서는 뭐 작년 뭐 10월 달부터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정말 좋을까? 그때는 다른 종목이 더 많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조금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SM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카카오가 조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뭐 현금화 시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러고 싶은데 카카오 엔터를 전체를 팔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팔기도 가장 쉬운 매물 중에 하나가 SM 지분이라서 네. 그럼 카카오가 보유한 SM 지분.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매물화 과정은 뭐 계속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모르죠. 네. 그 SM의 지분 매각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논리대로 보면 카카오가 그게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되고 그 대상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 텐센트가 매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중동의 그 부분도 뭐 사실 그때도 뭐 있었지만 근데 이 DOU가 수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흘리던데 맞을까요? 그러니까 디오이가 이제 워낙에 어떻게 보면 그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엔터 이제 아티스트들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인 어떤 수익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는 뭐 저는 뭐 디오이도 수혜고 다 수혜다 보는데 물론 실제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분 인수 과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엔터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 신고가이긴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반기 중반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그 빅4의 그 아티스트의 어떤 공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구체화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도 이제 그 BTS의 어떤 그 완전체? 예, 그 공연이 됐을 때 뭐 어떤 음원 수입부터 해서 뭐 조단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어쨌든 BTS도 그렇고 뭐 우리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이 대표 아티스트의 어떤 공연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엔터 같은 경우는
한국만이 잘하는 거고 네. 한국밖에 거의 없거든요. 이 엔터 산업이 발달돼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하반기 중반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좀 또 좀 업황을 보면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엔터 산업이 우리가 강점인 거는 한국인들은 이제 한이 많잖아요. 막 눌려 있는 거. 네. 이걸 DNA에 그게 많기 때문에 잘 표출하는 거죠. 뭐. 우리도 한이 많잖아요, 그죠? 자, 한을 풀어주시러 또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기업도 오늘 준비하신 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현대 매니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희 의사님, 네, 라스트 하나 좀.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도 들쭉날쭉하는, 네, 종목군들의 움직이는 그 특징을 보시면 뭐 명확한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주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굉장히 무거운데 또 오늘 또 가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또 배와 관련된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네. 미 해군일 때는 하나오션. 음. 근데 일반적인 어떤 상선이나 이런 쪽의 LNG선 이런 거는 그렇죠. 또 흘러나올 뭐 때는 또 삼성중공업이 좀 힘을 내고 그와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나토 수장이 전체 방위비를 뭐 5%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면서 지금 다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이렇게 시장은 지금 레벨을 유지한 가운데 뭔가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로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럴 때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서 단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만약에 자신이 좀 없으신 이게 분들이라면 따라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포트폴리오가 너무 이상해져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안 오르는 종목만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완전히 소외돼서. 네, 그러면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에 유행하는 뭐 조방원이든 뭐 엔터든 이런 걸 좀 나눠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 뭐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잘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아주 이 줄이 완전히 잘못 선 줄이 아니라면은 번호표 뽑아놓고 내 순서 오기 좀 기다려보자. 답답해서 뭐 새치기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인사로부터 오후장 디펜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